70이요. 물권 변동이라고 되어 있죠. 물권 변동 이렇게요. 우리가 이제 공중회사 민법 기본서를 보면 거의 뭐 내용들을 그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1년 안에요 합격할 수 있게끔 색이 쓰여 있잖아요. 보면 내용 자체들이 다 많이 부족하고, 근데 기본서를 안 볼 수도 없는 게 이제 말로 듣는 것하고, 왜냐면 글로 보는 거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기본서를 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보는 것 있잖아요. 무조건 뭘 해야 된다? 문제를 무조건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기본서를 100번 읽어도 필요 없는 것이고, 강의를 100번 들어도 필요 없는 것이고, 일단 문제를 풀어야지 내용을 습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문제가 어떻게 출제된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뭘 해야 된다? 집에 가서 여러분 그 매일 보면은 각 과목당 뭐 문제풀이 좀씩 하잖아요. 적어도 그거라도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는 다음 주에요 문제가 나오면요 그 다음 주부터 그래서 민법하고요 개론하고 1차 모의고사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목요일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와가지고 체크하고 하는 게 나은 거지, 월요일날이나 목요일날 둘 중 하나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신청하면 다음 주에 학원에 아마 목요일 되기 전에 책이 도착할 거예요. 도착하면 그때 이제 보시고 그래서 일주일간 공부하시고 그 다음 주 목요일부터 무슨 지 아시겠죠? 지금까지 배웠던 부분까지 해서 모의고사를 계속 보도록. 그래서 개론 10문제, 뭐 민법 10문제 이렇게 해가지고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험을 안 보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실력이 늘진 않아요. 그럼 시험을 보려고 하면은 뭘 해야 되죠? 암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험 보기 위해서는 암기가 되는데요 혼자 집에서 아무리 눈으로 봐도요 암기가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거 점수가 나오고 안 나오고 떠나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공부하는 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 책을 볼 때도 이제 암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습관이 되는데요 보통 보면 학생들이 듣고 그냥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모의고사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물권 변동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보면 지금 그걸 뭘 얘기하냐면요 가끔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1번, 2번, 3번을 지금 보는 거예요. 1번, 2번, 3번까지만 먼저 거기까지만 해가지고요 줄을 옆으로 쭉 그어봐. 1번, 2번, 3번을 줄을 끄면 이 세 가지가 바로 뭐냐면 수급인이죠. 수급이네요. 재료와 노력 이렇게요. 재료와 노력으로요. 그 다음에 채무자요. 채무자예요. 재료와 노력으로 이렇게요. 건물을 지었다 이 말이죠. 이런 봐봐. 이 재료와 노력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을요 우리는 가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가공에서는 원칙은 누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재료주예요. 재료를 댄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고 예외적으로 누가 한다? 가공주예요. 가공을 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요 수급이라 되어 있고 여기는요 채무자가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는 원칙적으로 누가 소유자다? 원칙은 누가 소유자예요? 수급인이 소유자가 돼요. 수급인이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누가요? 예외적으로 이것을요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를 하죠. 그럼 이것은 도급인 것이 돼요. 채무자의 재료와 노력인데 채권자 명의의 허가가 있어. 건축 허가요. 채권자 명의의 허가를 받았죠. 그래도 누구 거냐? 이것은 채무자 소유가 돼요. 왜냐하면 원칙은 재료주의니까 그런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만 딱 알면 돼요. 재료주의가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이제 한 가지가 이제 뭐냐면 건물이죠. 내가 첫 시간에 뭐랬죠? 건물은 뭐가 있어? 기둥하고 그 다음에 지붕하고 주벽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은 이제 갑이요 이 기둥하고 지붕과 주벽이 만들어지기 전에 을한테 팔아가지고 을이 완공을 한 경우가 있고요. 완공 이런 것들이 만들고 난 후에 병이요 잡아가지고 완공을 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만약에 을이 완공했다, 여기 병이 완공했다 이 말이죠. 을이 완공하면 이것은 을이 원시 취득하고요 이것은 갑이 원시 취득을 해요. 왜냐하면 건물이라는 것은 기둥하고 지붕하고 주벽이 만들어지면 일단 건물로 보거든요. 그 상태에서 만들어진 상태에서 병한테 팔아가지고 병이 이렇게 완벽하게 인테리어를 다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누구 것이냐? 이것은 원칙적으로 갑이 원시 취득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길 건너 보면 지금 아파트 짓고 있죠. 저기 지금 몇 층이요? 거의 한 20층 정도 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럼 지금 20층 정도 올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둥하고 지붕하고 주벽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렇죠. 그럼 저걸 건물로 하는 거예요. 인테리어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위에 지금 시멘트 발랐어 안 발랐어? 외장 시멘트 아무것도 없죠. 그래도 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저거 누구 것이냐? 시공사 것인 거예요. 원칙적으로. 왜? 원시취득이니까. 이해됐죠 지금? 그것을 뭐라 한다? 그걸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갑이 원시취득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요?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요 기초공사만 하고 기초공사만 한 상태에서 팔았다 이 말이죠. 그럼 그건 누구 것이다? 건물을 완공한 사람 것이에요. 누구다? 을의 원시취득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요 건물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것을 잘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요 어디 보냐 물권 변동 밑에 그림을 봐. 글씨를 봐. 71페이지 요약집이요. 보면 물권의 변동이라고 지금 되어 있나요?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아직 독립한 건물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 아직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어디에요? 여기죠. 여기죠. 알겠죠? 요건 상태에서 건축공사가 중지된 후 제3자 동그라미 제3자가 잔여 공사를 진행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원시취득. 그래서 제3자가 원시취득해. 그럼 봐봐요. 기초공사한테 한 1,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었다고 해봐. 그 위에다가 건물을 건축 완공했죠? 그럼 제3자는요 기초공사를 한 사람한테 얼마를 돌려줘야 돼요? 1,000만 원을 돌려줘야 되겠죠. 그것을 지금 얘기하죠. 권리를 상실한 자는 원시취득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기초공사 비용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2번은요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최소한 기둥 동그라미 지붕 동그라미 주벽 기둥하고 지붕하고 주벽이 있었다. 그러면 건물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완공한 사람이 원시취득이다. 처음에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이다. 처음 건축한 사람 알죠? 원래의 건축주 줄고요 맨 끝에 원시취득. 3번은요 건축물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했죠. 수급인 박스하고요 노력 줄 것이고 재료 줄 것이고요 원칙적으로 누가 원시취득이다? 수급인이요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기속하기로 합의했죠. 누구한테요? 도급인한테 주기로 합의를 했죠. 그럼 누가 원시취득이요?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기속하죠. 도급인에게요. 4번은요 채무의 담보를 위해서 채무자가 줄고 채무자 박스요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 딱 거기까지요.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축했죠. 그럼 이건 누구 것이다? 채무자죠. 채무자. 그래서 건축 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받았다 할지라도 누구 것이다? 채무자. 그래서 이것을 보려면 글씨로 보면 좀 어렵죠. 그러니까 맨 위에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림을 보면 간단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186조하고 187조라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중요해요.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물권이 변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 있어요. 우리가 이제 물권 변동이라고 됐죠. 물권 변동. 우리가 동사는 볼 필요가 없어. 부동산만 봐. 물권이 변동되려면 물권적 합의 플러스요 뭐가 있어야 되냐? 등기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등기요. 물권적 합의하고 등기. 이 물권적 합의를 뭐라 한다? 이것을 물권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 행위와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물권 행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합의는 뭐죠? 계약이란 말이죠. 계약. 그래서 물권적 합의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한다? 이것을 물권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은 뭐죠?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물권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물권적 의사표시 이렇게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건 그럼 뭐요? 물권적 의사표시와 등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물권적 의사표시한 게 무엇인가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그래서요 등기 서류 교부죠. 등기 서류 교부요. 이것을 얘기해.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할 때 어떻게 되는가?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첫 번째요 계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뭘 준다? 계약금을 지급하고요. 두 번째요 중도금을 지급하고 중도금을 지급하고 세 번째는요 그 다음에 뭘 한다? 잔금을 지급하고 뭘 준다? 등기 서류를 교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뭘 한다? 등기를 완료하죠. 이렇게요. 등기를 완료 이렇게. 됐죠? 우리가 계약을 하는 순서잖아요. 순서. 응? 그럼 여기 봐요. 여기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주는 것 이것을 뭐란다? 우리는 이것을 채권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것을 뭐란다? 의무부담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의무부담행위요. 이 의무부담행위는 무슨 문제가 있다? 이행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중도금하고 잔금을 줄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걸 채권행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도금을 지급하면은 이행을요, 우리는 이게 의무가 있으면 이행에 문제가 있죠. 이 이행의 문제에 대해서 중도금은 일부를 뭐랬다? 이행했다. 이렇게 일부 이행 단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잔금을 치르죠. 잔금을 치르면 전부를 다 이행했죠. 더 이상 줄 게 있어 없어? 없죠. 이것을 뭐란다? 더 이상 줄 게 없다. 이행에 문제가 없다. 이것을 물권행위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권행위를 뭐란다? 이것을 처분행위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뭐란다? 처분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등기 을은요 잔금을 주고 갑은요 등기 서류를 주죠. 갑이 할 때 등기 서류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이 물건 누구 것이다? 너 거다. 이 말이죠. 너 거다. 그것을 뭐란다? 물권행위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권행위는 뭐냐? 이제 너 가져 이 말이죠. 그럴 때 해서 을한테 소유권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형식주의에 입각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소유권이, 물권이 변동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물권 변동의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것을 뭐란다?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발생 요건, 다른 말로 또 하나의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물권이 변동하는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기를 할 때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주는 것을 우리는 채권행위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잔금을 치르면서 등기 서류를 받는 것을 물권행위라고 하고, 이 물권행위는 뭐냐? 이제 이 소유권 너 거다 이 말이죠. 너 가져 이 말이죠. 그것을 뭐다? 내가 물권 넘겨줄게 이 말이죠. 물권적 합의라고 하고, 이걸 물권 계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딱 보면 채권은, 계약은 채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도 있다? 물권에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물권적 의사표시, 이것을 등기 서류 교부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다 같이 물권적 합의, 물권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책들은요 물권행위와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책들은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은 물권적 의사표시와 등기가 있어야 된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알죠? 다 같은 말을 그냥 다르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먼저 이제 이것을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186조가 있고요 187조가 있죠. 186조는 뭐냐? 부동산이죠. 부동산에 관해서 법률행위죠.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이 말이죠. 득실 변경은 반드시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죠.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물권이 변동하죠. 물권이 변동하면 어때요? 권리가 뭐란다? 발생하죠. 그 다음에 변경하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소멸하죠. 발생, 변경, 소멸은 물권 변동이라고 하죠. 이것은 물권이라고 하는 권리 측면에서 보는 것이고, 사람의 측면에서 물권이 발생했다고 얘기하지 않죠. 사람보다 우리 소유권을 뭐랬다? 취득했다고 얘기하죠. 취득. 소멸했다고 하지 않죠. 소유권 소멸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그래. 사람은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하죠. 상실. 그래서 이것을 득실 변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발생, 변경, 소멸을 다른 말로 득실 변경, 득실 변경할 때 반드시 등기가 있어야 돼. 그런데요 187조는요 그것은 법률의 규정이죠. 법률의 규정, 이것을 법정이라고 하고요. 이때는요 취득을 할 때는 뭘 하지 않아도 된다? 등기가 없어도 돼요. 그런데 그걸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처분하려면 먼저 등기한 후 처분을 해야 돼. 등기한 후에, 먼저 자기 앞으로 등기한 후에.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은 취득할 때만 등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 자, 그럼 봐봐요. 여기서 그러면요 부동산이죠. 동산은 안 돼. 동산은 등기하는 것이 아니고, 좀 이따 보면 동산은 점유하는 거예요. 여기 법률행위죠. 이런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 단독행위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계약하고 합동행위가 있죠. 단독행위는 뭐가 있어? 법률행위,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는 것하고 상대방이 없는 것이 있죠. 그럼 상대방이 있는 거 뭐가 있죠? 제한물권의 포기죠. 제한물권의 포기. 전세권 포기할 때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물권이니까 소유권의 포기. 소유권의 포기요. 이런 것도 다 뭐죠?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이 없는 거죠. 단독행위죠. 단독행위에서 상실을 할 때도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그 다음에 계약이란 뭐가 있죠? 계약은 앞에가 매매, 그 다음에 교환,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증여. 이러면 이렇게 나와. 그냥 매매, 교환, 증여 이렇게. 이건 다 계약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예약 완결권.
예약 완결권의 행사. 그럼 예약 완결권의 행사하면 뭐가 이루어진다? 뭐라죠? 본계약이 체결되죠. 본계약이 체결되죠. 본계약. 그럼 계약이죠. 증여, 교환, 매매 다 계약이죠. 그걸 뭐라 한다? 뭐라고 얘기해요? 법률행위죠.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이 법률행위한 것을 이행 판결. 그 다음에 또 무슨 판결이 있다? 확인 판결이 있어요. 이행 판결이랑 확인 판결은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요, 이것을 먼저 암기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빨리. 이것은 반드시 등기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요, 여기는요, 법률의 규정이죠. 법률 규정은 먼저 상속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경매가 있어요. 공용징수가 있어요. 공용징수. 그 다음에 무슨 판결이다? 형성판결이라는 것이 있어요. 형성판결. 여기는 무슨 판결이다? 이행판결, 확인판결이죠. 여기는 형성판결이라는 것이 있어.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상속뿐만 아니라 회사 합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괄유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경매가 있고 뭐가 있다? 공매가 있어요. 공용징수가 있고 뭐가 있다? 수용이 있어. 수용. 알겠죠? 상속으로 언제요? 피상속인 사망시 등기 없이 취득하죠. 경매나 공매는요, 매각대금을 뭐 할 때? 완납할 때, 완납시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하죠. 공용징수나 수용은요, 수용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을 조건으로 언제요? 수용시기, 즉 우리가 재결이라든가 수용시기에 소급해서 소유권을 취득하죠. 등기 없이요. 그 다음에 형성판결 이렇게. 그런데 다른 것들은 우리가 다 암기하면 된단 말이죠. 알겠죠? 암기하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무슨 청구권이죠? 무슨 청구권하고 무슨 형성권이 있다 이 말이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형성권은 뭐죠? 형성권은 이것은 단독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 청구권은 뭐다? 소멸시효에 걸려. 무슨 청구권 그럼 무조건 소멸시효에 걸리고요.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입증을 해요. 당사자가. 알겠죠? 그래서 소멸시효는 중단이라든가 또는요 정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요, 이 형성권을 말한다 제척기간이라고 그래. 이 제척기간은 그것은 법관이 직권으로 조사를 해. 법관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중단이나 정지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 없다? 정지라는 제도가 없어요. 소멸시효는 아무 말이 없어. 몇 년이죠? 10년이죠. 10년. 채권은 원래 10년이죠. 그런데요, 제척기간은 뭐냐? 일단 당사자 합의로 정해.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없으면 몇 년이다? 10년이 돼요. 알겠죠? 10년. 합의로 해 먼저. 합의가 없을 때 10년이에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는 중단이라는 제도가 있죠.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좀 있으면 중간생각 등기할 때 배우겠지만 소멸시효는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형성권은요, 목적물을 막 있어도 점유하고 있어도 제척기간은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성권 그러면 제척기간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형성권 대부분 뭐죠? 취소권이요. 그럼 취소권은 몇 년 안에 해야 되죠? 한 날로부터 3년, 계약을 체결하는 한 날부터 10년이죠. 그런데 이 취소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이 3년과 10년을 뭐란다? 제척기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척기간은 합의로 정하고 기간을 합의가 안 되면 10년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청구권에 대한 판결은 무슨 판결을 한다? 소유권. 봐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청구권이고, 이건 청구권이죠. 여기는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죠. 지금 차이가 뭐예요? 둘 다 끝에가 지금 뭐라고 돼 있어? 둘 다 청구권에 돼 있죠. 근데 여기 앞에는 뭐라고 돼 있어? 분할이고, 여기는요, 이전, 등기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봐봐요. 뒤에가 청구권인데 청구권으로 되어 있지만 청구권이 아니고 형성권인 것이 있더라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기서 앞에가 무슨 말인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D가 청구권인데 청구권 앞에 매수가 있다. 매수 청구권, 분할 청구권, 증액하고 감액 증감 청구권, 소멸 청구권 이렇게요. 청구란 말 앞에 매수다, 분할이다, 증감이다, 소멸이란 말, 이런 말 있으면 이것을 뭐라 한다?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똑같은 거. 이것 빼고는 전부가 다 뭐라 한다?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봐봐, 여기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분할이란 말이 있죠. 분할의 말씀 이것을 뭐라 한다? 형성권이죠. 형성권에 의한 판결을 무슨 판결이라고 한다? 형성판결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여기는요, 청구란 말 앞에 이전 등기란 말이 있죠. 그러면 매수다,
분할이다, 증감이다, 소멸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이것은 그냥 뭐다? 청구권이죠. 청구권에 대한 판결을 무슨 판결을 한다? 이행 판결이다. 이행 판결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형성 판결은요 원칙적으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큰 차이죠. 그럼 이것도 구별하는 어떻게 한다고? 청구란 말 앞에 밀수다, 분할이다, 증감이다, 소멸이란 말이 있으면 형성권, 없으면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다시 한번 봐봐요. 여기 봐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청구권이란 말 앞에 밀수, 분할, 증감, 소멸이란 말이 없죠. 그건 청구권이죠. 청구권에 관한 소송을 뭐라고 표현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라고 얘기를 해. 공유물 분할 청구권에 관한 소송을 뭐라고 한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봐봐요. 소유권 이전이란 말이 나오죠? 소유권 이전의 말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이행 판결이에요. 알죠? 이거 하나만 정확히 하면 돼. 시험은 이거밖에 안 나오니까. 소유권의 이전을 명하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합의 화해 조서가 성립됐다.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이렇게 나오죠? 소유권 이전 그러면 그것은 무조건 뭐다? 이행 판결.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공유물이란 말이 나오죠? 공유물 분할. 공유물에 대해서 분할을 한다. 상속 재산을 분할한다. 분할의 말이 나오죠? 이것은 무조건 뭐다? 형성 판결이야. 그런데 소송 중에 조정이 성립한다. 조정이란 말이 뭐냐? 소송을 하다가 두 사람이 서로 양보해서 합의에 이르는 것을 조정이라고 그래. 두 사람이 서로 소송 중이지만 두 사람이 서로 양보해서 합의를 했죠. 그러니까 서로 합의했으니까 뭐하고 똑같아요? 계약하고 똑같아. 뭐하고 똑같아? 계약하고 똑같아. 계약은 뭐죠?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소송 중에 조정이 성립되면은 그것은 등기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럼 봐봐. 186조, 187조는 시험에 매년 나와. 가장 쉽게. 매년 나오는데 어려운 것은 뭐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라고 하는 것은 이행 판결이고 공유물 분할이라는 것은 뭐다? 형성 판결이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187조 이건 법에 나와 있지. 이것은 법에 상속, 경매, 공용인수, 연속 판결 이건 법에 나와 있고 법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이 또 있어. 첫 번째 건물의 신축하는 거. 그 다음에 법정이란 말. 법정 지상권, 법정 저당권, 법정 질권, 법정이란 말이 나오면 법정갱신, 전세권에서 법정갱신, 법정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등기 안 해. 그런데 법정이란 말이 없는데 법정인 거 있어. 뭐가 있다? 법정 이상권 뭐가 있어? 분묘기지권. 우리 시험에 4번 정도 나왔어. 이 분묘기지권은 법정이란 말이 없죠. 그래서 이것은 간섭상 법정지상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법정이라고. 그 분묘기지권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법정. 이게 또 중요해. 법정이상권 즉 분묘기지권도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법정갱신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해. 법정이란 말은 법률의 규정을 줄였단 말이죠. 알겠죠? 등기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법정에서요. 우리가 보면 용익물권 있죠? 용익물권하고요 담보물권이 있는데 우리가 저당권이죠? 저당권의 경우는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은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해. 만약에 용익물권이죠? 전세권이죠? 용익물권의 전속기간이 만료가 되죠?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자동으로 소멸을 해. 등기 없이. 이것은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가서 배우겠지만 일단 암기할 수 있으면 암기하고 그 다음에요 우리가 계약이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되죠.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되면 언제부터 무효가 돼? 처음부터 무효가 돼. 처음부터.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가 돼.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유권이 매수인에서 누구 앞으로? 매도인한테 바로 그냥 이전을 해.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그럼 3가지요. 용익물권은 전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등기 없이 바로 소멸해. 그 다음에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등기 없이 바로 소멸해. 계약이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되죠?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등기는 무효가 돼. 그러면 소유권은요 매수인에서 매도인 앞으로 바로 등기 없이 이전을 해. 됐죠? 그 다음에는 뭐다? 법정이란 말이 있어야 돼. 법정이란 말이 없는데 되는 것들이 있죠? 하나가 뭐다? 분묘기지권, 또 하나가 뭐다? 건물의 신축. 알겠죠? 그렇게 보면 된다. 자, 그래서 위 한번 보셔요. 자, 4번에 등기라고 되어 있죠? 186조 법률행위죠? 무슨 계약이죠?
계약마다 증여 매매 교환이죠. A약 완결권 행사하면 본계약이 성립하고요. 이행 판결, 확인 판결, 점유취득시효 줄거봐. 원래 점유취득시효는 법률의 규정이지만 우리 법조문에는 뭐라고 돼 있다? 등기를 해야 된다고 돼 있어. 점유취득시효 뭐를 해야 돼? 등기. 이렇게 187조는요 처분은 등기하지 않고 취득은 등기하지 않고 처분은 등기해야 되겠죠. 경락대금 완납시 경매죠. 상속 포괄 유증 이거죠. 피상속인 사망시 공용징수는요 보상금 지급시. 그러면 수용기일이에요. 형성판결은 판결시죠. 신주가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용익물권 있죠. 기간이 만료되고 말소등기 없이. 담보물권은요 채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 없이요. 무효취소해제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소유권은 누구한테? 매도인에게 등기 없이 복귀하고요.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 법정시상권, 분묘기지권이 중요해. 분묘기지권은 등기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나머지 법정이란 말이 지금 안 붙어 있죠. 그래도 이것은 법정지상권이라고. 그러니까 뭐다? 그것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분묘기지권 등기하지 않아요. 밑에 한번 봐봐. 5번에요 청구권하고 형성권 지금 구별해놨죠.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고 당사자가 입증하고, 그런데 형성권은 제척기간이고 법관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10년 그렇지 말고 뭐 써? 합의. 여기를 10년 그렇게 하지 말고 합의. 여기 합의. 합의라고. 합의가 안 되면 10년이야. 합의가 안 되면 무조건 10년이 아니고. 그래서 합의라고. 합의가 안 되면 10년이다. 먼저 합의를 하고 합의가 안 되면 10년이에요. 알겠죠? 됐죠? 그 다음에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되어 있나요? 됐죠? 발생, 변경, 소멸에서 청구권 앞에 무슨 말 있어?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죠. 청구권 앞에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 있으면 이것은 뭐다? 형성권이다. 형성권은 뭐다? 제척기간이다. 이 말이죠. 뭐다? 그것은 형성 판결이다.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밑에요. 청구권 밑에 보면 이행 판결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이 청구권이니까 청구권 앞에 이전 등기가 있으니까 매수다, 분할이다, 증감이다, 소멸이라고 하는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청구권이죠. 청구권에 관한 소송을 청구소송이라고 얘기를 해. 다른 말로 뭐란다? 소유권의 이전을 명하는 판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화해조사. 아무튼 소유권 이전의 말이 나오면 무조건 등기해야 돼. 알겠죠? 오른쪽은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죠. 공유물의 분할의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다?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뭐가 성립되면? 조정. 지금 별 하나 했죠? 조정이 성립되면 등기를 해야 돼. 조정이란 말은 뭐죠? 소송 중 써. 소송 중. 조정 옆에다 써. 소송 중 상호 양보하여 합의에 이르는 것. 소송 중에요 상호 양보를 해서 합의에 이르는 것 이퀄 합의에 이르는 것 이퀄 계약 이퀄 법률 행위. 계약이니까 뭐다? 이퀄 법률 행위죠. 플러스 등기 말이죠. 법률 행위니까. 법률의 규정은 등기하지 않지만 법률 행위는 뭘 한다? 등기를 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것을 얘기를 해. 오른쪽에 봐봐. 187조 거기 봐봐요. 우리가 이제 재단법인 설립행위죠. 재단법인이요.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쪽에 출연자하고 법인 사이에서는 187조 등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요 법인하고 제3자 간에는요 등기가 있는 사람이 소유자가 돼.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죠. 출연자와 법인 간에는 등기 없어도 된다.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등기가 있어야 된다. 말이 안 되지만 아무튼 판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알죠? 재단법인 설립행위를 할 때 출연자와 법인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된다. 그런데 법인하고 제3자 간에서 누가 우선하냐? 등기를 먼저 갖춘 사람 먼저. 그러니까 법인하고 제3자 간에는 등기가 있는 사람이 소유자. 그럼 제3자가 없으면 누가 소유자? 법인이 소유자가 된다 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자 밑에 71페이지 한번 봐봐요. 거기 보면 뭐라 나와 있어요? 71페이지요. 186조 법률행위와 물권 변동이라 나와 있나요? 나와 있죠? 거기 보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봐봐. 앞에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죠. 그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잖아요. 그럼 이건 무조건 뭐다? 등기를 해야 돼. 무슨 판결이니까? 이행 판결이니까. 2번은요 소유권 이전을 약정으로 한 소유권 이전은 가운데 줄고 화해줘서요. 화해줘서 뭐가 필요 없어. 무조건 뭐다? 소유권 이전이죠.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등기해야. 3번 별 안 하고 3번 취득쇼죠. 취득쇼는 뭘 해야 돼? 등기요. 4번에 확인 판결 등기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5번 봐봐. 건물의 신축자 줄거. 건물의 신축자 써. 거기다가 등기 X.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 등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등기 안 하죠. 그런데요, 그 사람으로부터 건물을 매수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등기. 신축하면 등기 없어도 돼. 매수할 때는 등기가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5번요. 공유물 분할의 소죠. 조정이 생기면 조정 동그라미 조정을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합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등기. 187조는요 공유물 분할이죠. 청구권 앞에 분할이라는 말을 쓰면 무조건 뭐다? 형성권이죠.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맨 끝에 등기가 필요 없죠. 2번요 무효 계약이 무효 취소해제가 된다.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3번 경매 줄 것이고 바로 옆에 줄고 매수 대금 납부, 매각 대금 납부죠. 공용 징수, 그 다음에 상속 등기 없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놔두고 6번 이것도 중요해. 법정갱신. 전세권에서 건물 전세권에서 법정갱신은 등기 없어도 돼. 알겠죠? 7번이요 아까 재단법 얘기했죠. 재단법인하고 그 다음에 출연자하고 재단법인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등기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출연자 법인 사이 두 번째 줄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제3자들 관계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8번은요 봐봐. 우리가 법률의 규정이 강한 경우는 이런 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법률의 규정이 강한 경우는 뭐가 없으면 취득할 때는 뭐 하지 않는다? 등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뭐를 할 때는 처분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알겠죠? 그런데 등기 없이 처분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떡할래? 등기 없이 처분했어? 그러면 계약 자체는 채권행위 계약 자체는 유효인데 등기가 없으니까 물권 변동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채권적 효력은 있으나 계약은 유효이나 물권적 효력은 없다. 왜요? 먼저 등기 없이 취득한 사람은 내 앞으로 먼저 등기하고 난 다음에 상대방한테 등기를 해줘야 돼.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여러분요 뭐라고 하냐면 실체관계 부합한 등기라고 되어 있나요? 네. 되어 있어요. 자신부터. 자 잠깐 봐. 먼저 이제 우리가 등기 제도는 등기형 공시 방법에는 공시에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의사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요 거기는 책임 없어. 시험에 안 나오니까.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유학집에는 없어요. 알겠죠? 이 의사주의를 뭐라 한다? 이것을 대항요건주의라고 하고요. 대항요건주의. 형식주의를 뭐라 한다? 그걸 성립요건주의 또는요 효력 발생주의 이렇게 얘기해. 효력 발생주의 이렇게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대항요건은요 이건 프랑스예요. 프랑스하고요 일본이고요. 이건 독일하고 우리나라예요. 독일하고 우리나라. 이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죠? 우리나라는 반드시 갑하고 을하고 물권적 합의. 이런 물권적 합의가 뭐예요? 물권적 합의가 뭐라고 그랬어 아까? 잔금 받으면서 등기 서류 주는 거죠? 돈 다 받으면서 등기 서류 주죠? 그러면 아직 이 사람 등기가 있어 없어? 아직 이 사람 미등기죠? 미등기면 우리나라는 소유자가 된다 안 된다? 소유자가 우리나라는 절대로 안 돼요. 형식을 갖춰야 돼. 형식. 그래가지고 갑이요 이중 매매해가지고 병한테 등기를 해버리죠.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병만 소유자가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무리 갑하고 을하고 잔금을 받고 해도 필요 없어. 등기를 한 사람이 우리는 무조건 소유자가 돼. 알겠죠? 우리나라는 깔끔하죠? 등기 없으면 소유자 아니에요. 법률상으로. 그런데 여기는요 프랑스는 어떻게 하냐? 갑하고 을하고요 여기서 물권적 합의를 하죠. 이 물권적 합의 잔금을 주죠. 그러면 이 사람이 미등기죠. 미등기여도 이 사람이 소유자가 돼요. 이것을 의사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주의. 알겠죠? 우리나라도 여기는요 프랑스하고 일본이에요. 우리나라도 구민법 60년대 이전에는 일본의 민법을 그대로 갖다 써서 그걸 의용민법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의사주의에서 등기가 없어도 됐어. 우리가 등기를 갖추게 된 것은 60년 이후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다시 마음이 변해서 병하고 걔하고 병한테 등기를 하죠. 등기를 해버리죠. 그러면 을은 병한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해. 그러면 결국 누가 소유자가 된다? 결론적으로 병이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럼 결국은요
똑같은 것은 뭐냐? 공통적인 것은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돼. 알겠죠? 최종적으로는. 그런데 만약에 병한테 처분하지 않았다고 해봐. 그럼 처분하지 않았으면은 프랑스에서 누가 소유자가 돼요? 을이 미등기여도.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을은 소유자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런 차이가 있어. 프랑스는 등기가 없어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의 어떤 윤리 도덕 의식이 높아야 되겠어, 낮아야 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는 함부로 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제도를 쓰고 있는 나라는 몇 나라 안 돼요. 알게요? 그래서 다른 데는 다 이런 제도를 쓰고 있다 이 말이죠. 왜냐면 등기로 그냥 확실하게 딱 박아줘야 돼. 그래야지만이 확실하게 믿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 제도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야, 너네 왜 등기하냐 물어보니까, 아, 우리는 등기가 없어 소유자인데 등기가 없는 사이에 갑이 마음이 변해서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면은 그 사람한테는 내가 소유자라고 뭐 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뭐다? 을은 갑에게는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도 주장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대항한다고 하죠. 그런데 을은 갑하고는 소유자인데 그 등기를 가지고 있는 병한테는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것을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다른 말로 제3자에게는 소유권의 효력을 말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너희는 왜 등기하냐 물어보지 이 사람들이. 아, 우리나라는 필요 없어. 돈 100번 줘도 등기 한 놈만 소유자야 이 말이죠. 그래서 등기라고 하는 형식이라는 게 뭐예요? 겉모습 무조건 갖춰야 되죠.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소유자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래서 등기를 왜 하냐? 등기가 있어야 소유권이 성립한다. 등기가 있어야 소유권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립요건주의, 효력 발생주의라고 그래. 그러니까 의사주의든 형식주의든 둘 다 등기는 해야 안 해요? 등기하죠. 그래서 이것은 다 둘 다 186조하고 관련이 있다. 이게 중요해. 알겠죠? 몇 조 관련이 있다? 186조.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돼. 봐봐. 어떤 학생들은요, 의사주의는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등기가 없어도 소유자니까 187조다. 그거 아니에요. 187조는 등기 없어도 되지만 프랑스도 등기를 해야 안 해요? 하니까 등기를 하니까 186조라니까. 둘 다가 몇 조다? 186조라니까. 결론에서는 차이가 없어. 최종적으로 등기가 있는 사람만이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어. 그런데 등기가 있기 전이 문제죠. 우리나라는 등기가 있기 전에는 소유자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무슨 주의? 형식주의. 그런데 프랑스는 등기가 없어도 소유자라고 할 수 있다. 무슨 주의? 의사주의. 이렇게. 아시겠죠? 이게 이제 약간은 이제 차이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신축을 하죠. 신축하면 이게 누구 것이죠? 소유자가 누구예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그럼 알 수가 없으니까 뭘 봐야 된다? 등기부를 봐야 되죠. 이걸 뭐라 한다? 우리는 이것을 공시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공시 원칙. 그래서 공시 원칙이니까 어떻게 돼요? 1번 여기서 갑 돼 있으면 이거 누구 것이다? 아, 갑의 것이네 이렇게. 근데 여기가 을로 돼 있어. 아, 그러면 우리 샀나 보다 이렇게. 첫 번째 등기를 무슨 등기를 한다? 보존 등기라고 하고, 이 등기를 무슨 등기를 한다? 이전 등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등기부의 기재 내용을 믿고 사죠. 믿고 사. 그래서 1번 갑에서 2번 을로 되어 있죠. 을의 것이라고 믿고 사죠. 누가요? 3번 병이 이렇게 샀죠. 그런데 문제는 이 등기가 위조가 돼서 무효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등기부에는 무효라고 하는 말이 쓰여 있어 안 쓰여 있어? 안 쓰여 있지.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등기부에는 무효라고 하는 말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병은 을의 등기가 유효라고 믿고 이걸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믿고 샀다 이 말이죠.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부정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그럼 누가 소유자? 병이 소유자가 돼. 부정한다. 그럼 부정한다 그러면 병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당연히 을도 소유자가 아니죠. 위조했으니까. 그래서 결국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가 되죠. 그러니까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면은 누가 보호된다? 누가 보호돼? 진정한 권리자. 진정한 권리자가 보호되죠. 권리자가 보호가 되지만 어떻게 돼요? 거래 행위는 인정하지 않죠. 왜요? 우리가 오면 불안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거래하냐고. 알겠죠? 거래 행위할 때 제한이 있겠죠. 여기는 공신 원칙이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인정하면은 뭐는 문제가 없어요? 거래 행위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근데 누구의 권리가 없어져요?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가 없어지죠. 이런 문제가 있죠. 알겠죠? 그러니까 다 차이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독일은 공신 원칙이 인정해요. 독일은
우리나라는 공신의 원칙을 부동산에만 부동산에는 공신의 원칙을 우리는 부정하고 동산에는 이제 동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을 해.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온다? 동산에 선의 취득이라고 하는 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은 인정하는데 부동산은 부정한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는 뭐는 인정하는데 동산은 인정하는데 부동산은 부정을 해. 그래서 우리나라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면 나는 이 사람이 선의 무과실이어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예외가 몇 가지가 있어. 예외가 아니고 특별 규정이 몇 가지가 있어. 그것 빼고는 우리나라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면 소유권 취득 못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특별 규정이 있죠. 특별 규정이 있으면 봐봐. 갑하고 을하고 통정허위 표시를 했죠.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근데 을이 그걸 병한테 처분하죠. 병은 누구이면 선이면 소유자, 악이면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뭐란다? 107조에서부터 110조까지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가 있죠. 선의의 제3자는 보호가 된다 안 된다? 보호된다. 선의의 제3자는 보호가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의의 제3자는 보호가 돼. 지금 이해됐나요? 그래서 선의의 제3자는 보호가 되니까요.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선이면 못 되고 악이면 보호가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 규정이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잖아요. 그래도 내가 선일 때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돼 있어. 공신의 원칙은 예외라는 게 없어. 알겠죠? 원칙만 있고. 그런데 특별 규정에 의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알겠죠? 우리나라는 무조건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면 그 다음 사람은 무조건 소유권 취득 못해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특별 규정에서 인정한다. 첫 번째 하나. 두 번째는 우리가 109조하고 110조는 뭘 한다? 취소하죠. 취소하죠.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취소하게 되면 여기서 취소를 하잖아요. 취소라고 여기서 말소 등기를 하잖아요. 말소. 취소하기 전에 선의 제3자. 취소가 나서 말소가 되기 전까지 선의 제3자. 선의는 또 보호가 돼. 취소. 알겠죠? 그 다음에 해제. 아직 그러면 민법에서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고 특별법에 또 있긴 있어. 근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해제를 하게 되면 해제는 해제하기 전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돼.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해제 후 말소 등기까지는 누구만 보호된다? 선의만. 이렇게. 알겠죠? 이런 사람들은 등기가 내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여도 해제되면 무효죠. 그걸 모르고 내가 사면 모르고 선의 해제가 됐는데 그걸 몰라. 그럼 내가 소유자. 해제가 된 걸 알아. 악이 소유자가 아니에요. 해제가 되기 전에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 취소는요. 취소하기 전이든 후든 말소가 되기 전까지 무조건 착오나 사기나 강박이 있다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는 무조건 보호가 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공신의 원칙에 있어서 특별 규정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 것이고, 알겠죠? 그 외에는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민법상으로는. 알겠죠? 그 다음에 뭐죠? 특별법에 뭐가 있냐? 가등기담보법이 있어요. 11조.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실명법 있죠? 실명법에 4조 제3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특별법이고 민법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나, 둘, 세 가지 우리 시험 범위에서. 알겠죠? 이것 빼고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면 그 다음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무조건 안 된다. 이것을 공신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장보다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뭐를 먼저 보냐? 그 밑에 보면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면 33번 문제 한번 봐봐. 33번. 물권의 취득을 위하여 등기가 필요한 경우 출고. 등기가 71페이지 문제. 등기가 필요한 경우 돼 있어요? 자, 거기 한번 봐봐. 상속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경매 안 하죠. 공용징수 안 하죠. 저당물의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 법정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니은을 등기를 하지 않아요. 그럼 미음 보면 토지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뭐라고? 소유권 이전. 무조건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미음이 정답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오는 것이고 바로 그 위에 4번 나왔으니까 봐봐. 자, 우리가 봐봐. 등기는 우리는 어떻게 하죠? 등기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요 순서가요 1번 갑에서 2번 을 앞으로 3번에 이렇게 병으로 이렇게 등기를 해야죠. 순서가요. 근데 우리가 중간생략 등기를 해봐. 중간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갑에서 을로 가야 되고 을에서 병으로 이렇게 등기를 해야 되죠. 이렇게요. 근데 을이 등기하지 않고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등기하죠. 그럼 어떻게 등기가 된다? 1번 갑에서 2번 누가 앞으로? 병 앞으로 이렇게 등기되죠.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이걸 우리 뭐란다? 여러분 등기법 배우죠? 등기가 뭐예요? 등기가 뭐가 등기야? 등기는 뭐예요? 여러분 국내 최강의 고갑 선생님한테 배우잖아요. 알겠죠? 진짜로 고갑 선생님 국내 최강이에요. 누가요? 다른 데 사이트에서 질문을 했어. 내가 분명히 국내 최강의 공시법 선생님 누구라고 얘기를 했는데 까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내 최강의 공시 선생님이 누구냐 질문을 사이트에 올렸어요. 자세히 썼죠. 모든 선생님들이 다 유명하다. 알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른 거 뭐라도 우리가 등기법을 강의하려면 물권법을 모르면 강의를 못해요. 물권법을 모르는 사람이 강의하는 것은 다 암기해서 강의하는 거예요. 100% 암기해서. 왜? 물권을 모르고 어떻게 강의하나요? 근데 민법을 물권만 하면 물권이 알 수 있나요? 민총하고 물권하고 채권이 알아야지 알지. 물권만 공부해서 아는 게 어디에 있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공시법을 강의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 민법을 알아야 돼? 민법 중에서 뭘 알아야 돼? 물권법을 알아야 돼? 물권법을 아는 사람이 등기법을 강의하지 진짜 백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공시법을 강의하면서 민법도 강의하고 있는 사람은 구갑성 교수밖에 없어. 구갑성 교수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진짠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국내 최강은 구갑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죠. 그랬더니 거기다가 고맙다고 문자로 다 해놨더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다른 데 가서 막 강의하면서 구갑 선생님 얘기를 많이 하니까요 누가 강의를 듣긴 들었는데 헷갈리나 봐요. 그래서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놨죠. 왜 그 사람이 최강인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무조건 그 사람이 잘한다 그러면 안 되지. 그건 논리적으로 펴놨죠. 등기라고 하는 것은 민법의 물권에 관한 것이고 민법의 물권법만 공부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민총, 물권, 채권을 다 해야 된다. 그러면 민법을 강의한 사람이 뭘 한다? 물권을 강의할 것이고 물권을 강의한 사람이 공시를 강의해야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은 국내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다? 구갑성. 알았죠? 등기 배웠죠? 이제 됐어. 등기가 뭐야 그러니까? 뭐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등기 뭐냐 뭐 공시다 뭐 대의적을 표시한다. 좋아. 알죠? 등기는 뭐냐? 현재 권리 상태. 현재 권리가 누구냐?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 밖으로 나타내는 거. 권리가 누구냐? 권리가 뭐죠? 민법 총칙의 첫 시간에 혹시 기억나요?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하죠. 항상 내가 첫 시간 얘기 많이 해. 왜냐면 그게 가장 기본이니까.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하죠. 계약을 뭘 한다? 법률 요건이죠. 그래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죠. 법률 효과죠. 이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뭐라 한다? 권리라고 하죠. 권리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법률 관계라고 하죠. 법률 관계로 이루어진 법을 무슨 법이라고 그래? 무슨 법? 실체법이라고 하죠. 실체법. 그래서 권리는 실체라는 말이에요.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맞는다 이 말이죠. 부합한다? 그러면 권리 관계에 부합한다 이 말이죠. 결국 뭐다? 등기는 현재 권리자가 누군가를 나타낸다 이 말이죠. 그 말을 다른 말로 실체 관계란 말로 쓰는 거예요. 왜? 권리와 의무를 줄이면 뭐다? 권리고 권리로 이루어진 법을 무슨 법이다? 실체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다? 현재 이런 봐봐. 갑하고 을하고 계약했죠. 을하고 병하고 계약했죠. 그럼 현재 소유자가 될 사람은 누구죠? 병이지. 등기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든 갔다가 왔다가 다시 가든 관계없이 아무튼 최종적으로 누가 앞으로 등기 있어야 돼? 그걸 뭐라고 얘기해? 서울을 뭐로 가나 바로 가나 어디 가면 돼? 서울만 가면 무슨 땡이라고 그래? 장땡이죠. 장땡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장땡을 하는 거잖아요. 어디 가면 서울만 가면 아무튼 등기가 어떻게 갔는지는 관심 없어.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누가 돼야 돼? 병. 등기가 누가 앞으로 돼 있어야 돼? 병. 그것을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권리 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봐봐요. 갑하고라고 계약을 했어. 우리 잔금을 다 줬어. 잔금을. 그런데 우리 친구가 부동산 하는데 전화 온 거예요. 방금 갑이 자기네 집 지금 팔면 금매로 팔면 얼마인가 물어보던데 이렇게. 혹시 너 그 집 안 샀니? 이렇게. 나 잔금 어제 다 줬는데? 이렇게. 아직 등기 안 했는데 또 팔러 다닌다는 거예요 이놈이. 그러니까 우리요 갑한테 빨리 등기 달라고 하니까 바쁘다고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등기서를 위조해가지고 위조.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했단 말이에요. 위조했어. 위조. 그럼 유효 무효?
무효죠. 무효죠? 그럼 등기 무효니까 말소하겠죠. 그러면 어른가한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죠. 등기해달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소송에서 판결이 나와. 무슨 판결? 무슨 판결? 판결은 공동으로 신청해, 단독으로 신청해? 판결이 있으면 여러분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을이 단독으로 자기 앞으로 등기할 거다 이 말이죠. 등기를 무효하게 해서 말소하더라도 어차피 을은 소송을 해서 단독으로 등기를 가져올 거 아니에요. 결국 최종적으로 누구 앞으로 등기가 돼? 을 앞으로 등기될 건데 뭐하러 말소하냐고. 그냥 놔두자 이 말이죠. 알겠죠? 위조를 해도 괜찮다니까. 그것이 뭐하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그럼 을은 등기서를 위조했으니까 공문서 위조죄,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은 되겠죠. 그것은 민법이다, 형법이다. 형법이죠. 그건 사법이다, 공법이다. 공법의 영역. 우리 지금 무슨 법을 배운다? 사법을 배운다, 민법. 그럼 우리가 관계없죠. 그것은 처벌은 나중에 문제이고. 일단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면 짱이다 이 말 아니에요. 왜? 등기는 현재 최종적인 권리자가 누군가를 나타내는 게 등기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등기를 가져와야 될 사람은 누구다? 을이다. 그런데 을이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가져왔다.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란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여러분요 71페이지 맨 밑에 4번 봐봐. 1번 증여자 갑이 수중자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 동그라미 그것을 말한다 은닉행위라고 하죠. 은닉행위. 증여세를 면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 71페이지 맨 밑에 위로 보면 4번 실체관계 부합한 등기라고 되어 있죠. 노노노 좀 더 밑에 4번 있잖아 오른쪽. 오케이. 아니 좀 더 위에. 아니 떨지 말고 그 위에 있잖아 거기. 오케이 거기 증여자 갑이 수중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를 은닉이죠. 증여세 등을 면하기 위해서 등기 원인을 매매를 뭘 한다? 그건 가장매매죠. 그러니까 매매는 무효일지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을의 등기는 줄고 실체관계에 부합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통정의 표시 배웠죠? 유효이다. 알겠죠?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2번 봐봐. 등기 의무자인 사자 명의의 등기. 사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죠. 무효 원칙이라서 죽은 사람 이름으로 쓰면 되나요? 무효죠 원칙으로. 사자 명의의 실제로 이루어진 등기 동그라미하고 무효 원칙. 무효죠. 여러분 죽은 사람이 등기해 줄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다? 실체적 권리관계 합치. 그 말이 중요해. 합치 그럼 다시 뭐가 된다? 유효 이 말이죠. 봐봐 여기 봐봐요. 여기가 갑이요 을하고 계약을 했어. 잔금을 다 받았어.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해 줘야 되죠. 등기하러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사망했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사망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내미가 1번 무슨 등기하고 상속 등기해가지고 그 다음에 을한테 등기해줘야지. 2번 이전 등기해줘야지. 아들내미가 뭘 했으니까 상속을 받았으니까 등기해줘야죠. 아버지의 등기 의무를 아들내미가 이전해야죠. 그러면 등기부가 어떻게 돼야 돼? 1번 갑에서 2번 병에서 3번 누구로? 을로 이렇게 가야죠. 그러면 이렇게 뺑뺑 돌아갈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아들내미가요 그냥 상속인이죠. 상속인이 그냥 아버지 이름에서 바로 등기해줘. 아버지 이름에서. 그럼 어떻게 된다? 1번 갑에서 누가 앞으로? 2번 병 을 앞으로 이렇게 바로. 이걸 뭐란다? 상속인 병이죠. 상속인에 의한 등기라고 그래. 상속인이 죽은 사람 앞에서 바로 등기해줘. 그러면 돼 안 돼? 원래는 죽은 사람 등기 못하죠. 그런데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그 말이 뭐하다? 어차피 최종적으로 누가 소유자가 돼야 돼? 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을 앞으로 등기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그것을 중간생략 등기인데 유효다 이 말이죠. 3번 위조된 등기 서류 신청이죠. 위조된 등기 서류. 그럼 원래 돼 안 돼? 안 되죠. 그런데 무슨 말이 나와? 맨 끝에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그 말이 꼭 나와.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그 다음에 4번이라고 또 써. 4번에 써서 중간생략 등기. 중간생략 등기. 점 찍고 모두 첫머리죠. 보존 등기 모두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옆줄 긋고 실체 관계에 부합하여 유효. 실체 관계에 부합하여 유효. 이렇게 실체 관계에 부합해서 유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아시겠죠? 됐네요. 그럼 그 다음 장 봐봐. 72페이지요. 70회에 보면 공신력 인정 X라고 지금 나와 있나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공시인정에서 가운데 돼 있죠? 여기 보면 건물 있죠? 등기부를 보죠. 근데 의뢰 등기가 위조가 됐는데 유효라고 믿고 공시인이죠? 병이 을로부터 샀다 이 말이죠. 그럼 공시의 원칙을 인정하면 병이 소유자죠? 부정하면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시의 원칙을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에다 써. 부정에다가 부동산. 우리는 부동산은 부정해. 부동산. 그 다음에 인정에다가 동그라미 하고 동산. 동산은 인정해. 동산. 동산에다가 옆줄 긋고 선의취득. 선의취득이요. 알겠죠? 부동산은 부정은 부동산 등기예요. 인정은요 동산이에요. 동산은 뭘 한다?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뭐라 한다? 등기에 관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요, 우리가 기초강의 할 때 뭘 얘기했냐? 등기를 할 때 경정 등기가 뭐고 변경 등기가 뭐고 그건 다 얘기했어. 알겠죠? 그런 것을 뭐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경정은 뭐예요? 원시적 하자죠. 그 다음에 변경은요 후발적 사유죠. 그 다음에 멸실은 뭐예요? 멸실. 건물이 아예 전부 없어져야 돼. 건물의 일부만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3층 건물이 3층만 붙었어. 그럼 무슨 등기 해야 돼? 변경 등기. 변경. 변경. 알겠죠? 그 다음에 돈을요 보증금 1억인데 아니 뭐죠? 돈 빌려준 게 1억이야. 저당 잡으면서 1억을 다 갚았어. 그럼 무슨 등기 해야 돼? 다 갚으면 전부가 부적법이죠? 말소 등기해. 돈 중에서 8천만 원만 먼저 갚았어. 2천 남았어. 무슨 등기 해야 돼? 변경 등기 해야 돼. 1억에서 얼마로 바뀌었어? 2천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변경 등기. 전부를 다 갚으면 무슨 등기? 말소 등기. 건물 3층짜리가 전부가 다 없어지면 무슨 등기? 멸실 등기. 멸실. 3층에서 3층만 없어지면 무슨 등기? 변경 등기. 알겠죠? 그 다음에 말소 회복이라고 한 거 있죠? 말소 회복은 아무런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되면 안 되는데 말소가 돼요. 돈 안 갚았는데 돈 갚았다고 돼 있어. 말소돼 있어. 그런 경우 회복하는 게 말소 회복이죠. 알겠죠? 그걸 말소 회복 이렇게. 그런 것은 여러분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럼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요 72페이지 있죠? 거기서부터요 다시 등기, 다시 물고 등기 청구권부터요 이중모든 등기 전부를 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